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월요일 저녁에 항상 뵀었죠. 근데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날 뵀습니다. 톡톡한 주산의 외전 스타킹 수익왕의 김정철입니다. 자, 저희가 매주 월요일 저녁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이번부터 이제 매주도 아니고요.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수익률을 평가해서 저희가 공개하는 톡톡한 외전 수익왕 스타킹을 2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로 바뀐 이유가 뭐 오늘 미 대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최근에 조금 더 주식 교육이나 이런 순위보다는 주식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개편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은 아니고요. 2주에 한 번씩 앞으로 2주 뒤에 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수익률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에 한 번씩 전문가들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주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 대선 결과가 나왔죠. 트럼프가 사실상 승리가 거의 확정된 상태인데요. 자,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지금 울고 웃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 오늘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수익률 상위권, 오늘은 또 월간 베스트 전문가를 뽑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가장 잘했던 전문가분과 함께 향후 트럼프 2.0이죠. 이익입니다. 어떤 분들은 트럼프의 독한 이익이라고 하는데 왜 독한지랑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지난 10월 월간 베스트 전문가분 어떤 분인지 한번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진행의 정다영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했던 똑똑한 주선생 외전 수익왕에서는요,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베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시 TV방송 종목 중 상승률과 적중률이 가장 높은 베스트 전문가분들 중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시고 시황부터 주식 섹터,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유튜브 구독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방송 운영 방식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 나오냐면요, 똑똑한 주선생과 주식의 모험, 이어서 추가로 고스타까지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하게 되십니다. 참여 룰을 보시면요,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만큼 평일 10거래일을 기준으로 진행하면서 첫 번째 주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가 아닌 2주 뒤 월요일까지 최종적으로 TV방송에서 제시한 유망 종목의 상승률을 집계합니다. 그리고 각 전문가님이 TV방송에서 유망 종목과 박스통신망의 가격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적중률까지도 반영하는데요.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10월 월간 베스트 전문가를 뽑는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전문가분들의 TV방송 유망 종목 상승률과 적중률로 본 월간 베스트 전문가분들의 순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차트 마스터 전문가님이신데요. 기술적 분석을 기초에서 심화, 그리고 교육부터 실전까지 진행해 주시는 분인데요. 얼마 전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에 급등했던 항공주인 티웨이홀딩스로 40.8% 높은 수익률 상승률 기록하셨고요. 그 밖에 옵티코어와 피플바이오로도 20% 넘는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로 17.5%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로 10.1%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기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4위입니다. 4위는 최병곤 대표님이신데요. 20년 넘게 증권시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꾸준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인 JNTC로 19.1%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셨고요. 그 밖에 피롭티스와 수젠텍 등으로 16%가 넘는 상승률 보여주시면서 서울옥션, 스맥 등으로도 상승률 기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유로스타 전문가님이십니다. 철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기, 중장기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분인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으로 44.1% 높은 상승률 기록하셨고, 그 밖에 DI와 세니젠으로 20% 넘는 상승률 기록하셨습니다. 또 YC와 SK 하이닉스로도 상승률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김본앤칼리의 김정철 본부장님이십니다. 기관 상위 1% 출신의 전문가들이 팀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황부터 종목 전략까지 모두 다 제공해주시는 분인데요. 제약바이오 대장주 중 하나인 리가캠바이오로 26.1%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셨고 HD 현대일렉트릭으로 16.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는 13.6%, 엠로로 12.4%, VT로 11.6%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박노주 대표님이신데요. 각종 수익률 대회를 휩쓸었던 황금로봇 AI 시스템을 통해서 유망 종목을 쏙쏙 뽑아주시는 분입니다. AI 기반 혈액 및 암 진단 기업인 노을로 22.3% 높은 상승률 기록하셨고요. 그 밖에 KT알파, 에이직랜드, BHI, 피플바이오로도 모두 13% 넘는 높은 종목 상승률 기록하시면서 1위를 하셨습니다. 네, 자세한 박노조 대표님의 TV방송 유망 종목 상승률 한번 살펴보시면요. 에이징랜드로는 10월 25일 날 진입하셔서 10월 28일 날 청산하시면서 13.1%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KT알파로는 10월 4일 날 진입하셨는데요. 당일 날인 10월 4일 매도하시면서 13.2%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또 노을로는 10월 10일 날 진입하셨고 10월 15일 날 청산하시면서 22.3%라는 높은 수익률 기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0월 월간 베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수익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 1위가 박노주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박노주 대표님 모셨어야 되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박노주 대표님이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 오늘 미 대선도 있고 막 하는데 박노주 대표님이 도저히 일정이 안 돼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 그럼 2위가 누굽니까? 2위가 바로 2위를 모셨어야 되는데 2위가 접니다. 축하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뭐 물론 박노주 대표님 만나보고 싶으시죠? 만나보고 싶은데 뭐 오늘 박노주 대표님 일정이 있으셔서 좀 안 됐으니까 오늘 저를 통해서 좀 많이 좀 얘기를 좀 잘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소개만 해도 박노주 대표님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다들 기대하셨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 앵커님 멘트가 뭐였습니까? 원래 박노주 대표님과 함께하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수익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가 해야지 맞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10월 주간 월간 베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거기서 여러분 눈치챘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눈치가 빠르는 분들은 네. 보통 어떤 걸 눈치챌 수 있냐면 오늘 점심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걸 이미 알았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좀 연관이 됩니다. 자, 눈치 싸움이냐 이거 무슨 눈치 게임이냐 그럴 수 있는데 트럼프가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했는데 자세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뭐 제가 제 입으로 다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뭐 소감이나 좀 물어봐 주세요. 네. 2등이긴 하지만 2등도 기쁜 일이니까. 네. 네, 이번 주는 1위를 하신 박노주 대표님 출연이 어려워서 2위인 김본앤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2위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미대선의 결과도 트럼프의 승리로 결론이 났는데 오늘 증시 관전평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10월 2위고요.
이번 달 좋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시나리오 중에 제가 오늘 시장 관전평을 같이 얘기 드리는데 시나리오 중에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쉽게 이기는 거 빼고는 다 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쉽게 근데 이겨버렸네요. 트럼프가 쉽게 이겨버렸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쉽게 미 대선에 승리하는 바람에 제가 그 시나리오 빼고는 다 대비가 돼 있었는데 포트폴리오상 다 대비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이겨버리면은 사실상 우리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그래서 손절이 2개나 나갔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10월 달은 괜찮은데 지금 11월 네. 초반이 좋진 않다.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를 또 발견했어요. 어떤 거죠? 오늘 트럼프가 좀 이제 팜비치에서 플로리다 팜비치라고 네. 그 트럼프가 이제 오늘 그 트럼프 선거 캠프들이 모여가지고 네. 그 이제 선거 개표 방송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개표 방송 어디서 봤냐면 트럼프와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제 플로리다의 팜비치라고 유명한 휴양지 노는 데가 있어요. 네. 부자들이 사는. 예. 거기서 그냥 보고 있다가 팜비치로 가서 연설을 하셨고, 예. 원래 이제 그리고 해리스는 자기 모교 하워드 대학교 모교에서 그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역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는데 트럼프가 이제 팜비치에서 얘기를 하는 연설 중에 제가 포인트를 하나 잡았습니다. 어떤 거죠? 그 종목을 오늘 뒤에 히든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선거가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해서 끝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좀 여기서 좀 저는 이제 주식시장과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이제 결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나고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느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글로벌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정치적 트렌드, 이런 트렌드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요거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관전평을 요걸로 대신할 건데 한번 화면을 보시죠. 예. 자, 트럼프가 결국 전 이때 이미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때 피격당했을 때 그때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수락 연설하면서 승리 연설하면서 이렇게 살려준 거는 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여러분 미 공화당하고요, 미 민주당하고 심지어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청교도 국가고 교회를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인데 최근에 미국 내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요즘 논란이 뭐냐면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아요. 잘.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 하죠? 미 민주당 사람들은 해피 할로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부터가 지금 엄청난 지금 차이가 있다. 미국 분 아니셨어요? 모르셨나요? 지금 알아갑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예. 지금 한국 사람인가요? 네. 원래 국적은 미국 분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튼간에 현재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예상과 달리 경합주 대부분 이기면서 압승했는데 초반에 이제 해리스가 딱 후보가 딱 되고 나서 급격하게 지지율이 올랐었잖아요. 급격하게 지지율이 올랐을 때 트럼프가 이거를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걸 어떻게 역전시켰냐?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걸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갔어요. 해리스는 여자와 남자의 대결로 끌고 갔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상당히 저는 이 전략이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 얘기를 했냐면 이민자들 중에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 이미 미국인이 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안 좋아진다. 그래 너도 이민자지만 다른 이민자들이 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뭐냐면 이제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계급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흑백 요리사가 뭐예요? 흑과 백의 계급 전쟁이죠. 계급 전쟁 중이다. 전 세계는 지금 계급 전쟁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트럼프가 노렸던 건 뭐냐면 흑인과 히스패닉 층에서도 뭘 노렸냐면 젊은데 좀 교육을 못 받고 가난한 20대 남자들을 노렸어요.
근데 이게 먹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는 흑인들 히스패닉의 대부분 20대 대부분이 남자들의 대부분이 다 바이든 지지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바이든 지지세가 보통 8, 90%까지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번에 해리스 지지는 5, 60%밖에 안 돼요. 특히 20대 젊은 남성층에서. 이게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남성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젠더 갈등으로 이거 몰고 갔고 미 민주당에서 이게 대응을 잘 못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가 못했냐면 계속 정책 나오는 정책이 계속 여성 위주의 정책이 나오다 보니 결국 이쪽에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돌아섰고 마지막에 심지어 트럼프가 실언까지 했거든요. 트럼프가 실언한 건 아닌데 트럼프 캠프에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쓰레기다라고 심지어 발언을 했어요. 이게 히스패닉에 있는 나라인데 원래 트럼프가 푸에르토리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극명하게 나오는 건데 트럼프는 심지어 이 푸에르토리코를 그냥 돈 주고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도. 근데 이 트럼프는 이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지 딱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히스패닉이 결집을 해야 되는데 히스패닉의 여자만 결집했어요. 히스패닉의 남자들은 의외로 보수적이거든요. 이분들 다 청교도들이에요. 의외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대부분이 막 성당 다니고 브라질이나 이쪽 아르헨티나 가면 대부분 성당 막 이래요. 되게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히스패닉 흑인들이 전부 다 20대 남자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절반도 안 되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해리스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해리스 지지가 안 나왔던 부분 이 부분이 큰 포인트였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죽 심했으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흑인 히스패닉 20대 남자들 당신들이 트럼프를 찍는다 그래서 당신들이 백인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원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되게 점잖게 말하시는 분인데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번에 젠더 갈등이 되게 심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전 대선 때 그랬거든요. 세대포 이론이라 그래서 20대와 60, 70대 해가지고 세대포 이론을 해서 결국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승리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패턴이었다라는 걸 좀 보시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다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흑인과 히스패닉 얘네들이 잘못했다 사실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은 정확히 얘기하면 백인들 중에 가난하고 교육을 못 받은 20대 남자들이거든요. 이 젊은 남자들이에요. 근데 이쪽 층이 강력한 지지층인데 이쪽 층이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지지를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정책은 정확히 얘기하면 약간 어떻게 얘기하면 좀 정의에 가깝지 못하거든요. 근데 왜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소외됐으니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쪽에 대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쪽이 단지 너네 돈 없고 가난하고 못 배워서 니들이 배달 뛰고 이런 거 너네들 이상한 일 하고 힘들어 사는 거 니네 잘못이야라고 치부해버리면 결국 이쪽이 결집해서 결국 보호장치가 없게 되면 결국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 생각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런 곳에서 정책이 있는 후보들이 최근에 계속 전 세계 정치권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다 국민이고 다 미국 국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굳이 트럼프를 선택하겠습니까? 트럼프랑 백인도 아닌데 자기들 그만큼 정치적으로 혜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핑계 민주당이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시사한 바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이제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오늘 공화당 상원까지 졌어요. 민주당이.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 상하원 다 먹었습니다.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트럼프가 전 대통령일 때 1기 때는 연임을 생각해서 적당히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제 연임 못해요. 이번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이제. 트럼프 두 번 다시 대통령 할 수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독한 트럼프 2.0을 여러분들이 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를 잘 한번 투자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를 좀 잘 한번 생각하는 이번에 좋은 좀 계기가 돼서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오늘의 내용을 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독한 트럼프 2.0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서 우리는 주식으로 투자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 잘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이제 왔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이 미대선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간단하게 인사 나눠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월간 베스트 2위를 기록하신 김정철 본부장님의 주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리뷰를 해드리자면요. 네, 방산주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10월 2일 날 진입하셔서 10월 7일 날 청산하셨는데요. 13.6%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으로는 10월 17일 날 공략하셨고요. 10월 24일 청산하시면서 16.2%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리가켄바이오로는 10월 2일 날 진입하셨고 10월 10일 날 청산하시면서 무려 26.1%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신 저희 본부장님이신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볼 종목은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10월 달에만 무려 26%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리가켄 바이오가 다시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오래 전부터 공략하는 종목으로 계속 보유 중인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곧 수익률이 10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종목을 공략하게 된 매매 포인트와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본부장님? 네, 리가켄 바이오가 이번 달만 26%인데 정확히 26%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률 집계가 항상 매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월간을 쭉 이렇게 월간으로 보면 또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10월달 수익률은 30%가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집계상은 네. 26%가 맞고요. 뭐 금요일부터 목요일을 주간별로 계속 누적해서 집계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26% 맞는데 정확히 하면 30%가 넘어가는데 이번 10월달에만 상승한 게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수익률이 이게 이제 5월달부터 우리가 공략을 했는데 5월달이 약 7만 원대 우리가 7만 원 6만 원 후반대부터 공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은 거의 100%입니다. 오늘 장중에 또다시 100%를 도달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 드리지만 제약바이오는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수혜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수혜주인데 제약바이오는 누가 더 수혜주냐? 사실 트럼프가 더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주요 전략은 뭐냐면 오바마 케어를 없앤 사람이에요. 오바마 케어가 뭐냐면 미국은 병원 가기 너무 비싸니까 공적 의료보험을 오바마가 엄청나게 확대를 하면서 오바마 케어를 했는데 트럼프가 그걸 없애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냐. 나라에서 돈 쓰지 말자. 그러니까 트럼프의 기본적 사상은 항상 돈 쓰지 말자 주의. 돈이 되는 걸 하자라는 주의인데 오바마 케어가 쓸데없이 국가 재정만 낭비한다. 라고 하면서 그럼 의료보험을 뭘로 하느냐? 너네들이 직접 사보험을 들어라요. 미국에서 사보험 드는 게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쉽게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정규직 자리, 일자리, 어느 정도 일자리 안정돼 있지 않으면 절대 보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비가 엄청 비싸요. 근데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제약바이오, 특히 공화당, 특히 트럼프가 보는 방향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다 수혜줘요. 왜냐? 약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각자 도생이니까. 트럼프의 주요 전략은 각자 도생입니다. 너네가 직접 보험 알아서 사보험 들어서 그걸로 해결해. 그 나이 들고 그러면 병 듣고 늙고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니네가 알아서 해. 니네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약사들의 약값이나 압력이 덜해집니다. 약값이나 압력이 덜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약바이오는 트럼프가 됐을 때 더 수혜주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가다가 왜 밀렸습니까?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거든요.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볼 때는 4대 천왕을 다 한 번씩 보세요. 자 보시면 알테오젠
알테오젠입니다. 자,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 다시 올라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까지 보시면은 유한양행이 지금 아직 올라오진 않고 있지만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다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략한 이 리가켄 바이오는 이 약값, 이 약에 대해서 빅파마들, 그러니까 빅파마들, 미국에서 엄청 대형 제약사들이 이 약을 비싸게 팔고 싶어 해요. 그럼 약을 어디서 구하냐? 리가켄 바이오 같은 ADC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신약을 막 이것저것 개발하면 그중에 임상 결과 좋은 것들을 미국의 빅파마들이 그걸 사갑니다. 기술 수출로 사가요. LO 해가지고. 그걸 LO,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가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면 리가켄 바이오 때 좀 떼주고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리가켄 바이오는 ADC 그 플랫폼을 통해서 특히 항암제 전문으로 그 약들을 여러 개를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온 로열티를 계속 수취하는 그런 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유한양행 비슷합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오히려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걸 너무 오래 들고 있었더니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수익률 100%를 곧 그러니까 이번 달만 이 정도 오른 거고요. 제가 이번 달 수익률이 리가켄 바이오가 26%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번 달 내내 그냥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이거를 예전 5월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내내 이제 그 수익률이 나온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수익률 합산해 보면 상승률 합산해 보면 좀 100%가 거의 육박하거든요. 그냥 100%에 끊으려고요 이거 지금. 끊고 다른 이번에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잖아요. 그렇게 제거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종목들을 좀 명확하게 좀 볼 수 있다. 제가 지금 계속 트럼프 미 대선 전에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면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을 거다. 대혼란이 올 거다. 크게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빅스랑 뭐 이런 거 골드 이런 거 노렸는데 골드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빅스가 좀 많이 밀려가지고 그걸 손절했는데 여튼간에 저는 이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쭉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다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근데 리가켄 바이오는 100% 되면은 추가로 또 갈아탈 예정이고요. 오늘 우리 증시 엄청 팔았죠? 엄청 팔았죠. 미국 지금 급등 중입니다. 불확실성 제거됐다고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보면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올랐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CDMO 관련주들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다시. 왜?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중국이지. 중국이 우시바이오가 CDMO 미국 시장 거의 다 잡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생물보안법 때문에 지금 우시바이오가 제외되게 생겼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거의 확인세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CDMO 관련주들 우리나라가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 그럼 뭘 주가 여러분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바이넥스를 보시면 알아요. 바이넥스 CDMO 관련주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다가 납품하고 있잖아요. 오늘 바이넥스 오늘 7% 급등이에요. 이걸 보면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 특히 신약 쪽도 괜찮지만 CDMO 관련주도 또 좀 보자. 여기까지 좀 얘기 드리면은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해리스, 트럼프 누가 돼도 수혜주였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됐을 때 더 수혜주라고 합니다. 저희 본부장님은 제약바이오 4대 천왕 종목인 리가켄 바이오로 곧 수익률이 무려 10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수익에 대한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같이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든통신망 검색하시면요. 주요 시황, 업종 분석, 종목 분석에 대한 다양한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 중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상승률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빅테크들의 AI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한때 상승했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향후 전망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대표적인 전력설비 대장주인데 요 종목은 약간 또 달라요. 특히 트럼프하고 해리스 둘 중에 누가 돼도 상관없이 수혜를 보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민주당의 해리스가 됐을 때 좀 더 괜찮습니다. 근데 안 됐죠.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러면서 오늘 마이너스로 다시 돌리긴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충분히 수혜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 보시면은 지금 오늘 HD현대일렉트릭이 오늘 마이너스 1.48%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SNT에너지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SNT에너지 대표적인 발전소 관련주, 화석연료 발전소 관련주인데 오늘 화석연료 발전소 관련주 이거 9% 올랐거든요 오늘.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텍사스 쪽이고 텍사스를 홈그라운드로 쓰고 있는 공화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 쪽에 상당히 애착이 많기 때문에 화석연료 관련주들이 중에 특히 발전소 관련주들이 상당히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또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뭘 할 때 발전소만 지으면 전기가 자동으로 뭐 이렇게 텔레파시로 왔다 갔다 합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전력 설비를 또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또 밀고 있는 것 중에 발전소 중에 자 오늘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 원전주 한번 봐보세요. 원전주 오늘 BHI 다시 7% 급등이거든요. 원전 관련주들은 트럼프 수혜주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좀 2% 정도 오르긴 했고. 그렇다 보면은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 원전 SMR을 짓든 원전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을 하든 그냥 원전을 짓든 간에 거기다 또 발전 설비 또 깔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컨셉트 때문에 10월 17일 날 공략을 했습니다. 다시 공략을 했고 거의 10월 17일 날 공략했을 때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바닥일 때 이거 어떻게 공략한 거냐? 22동평에서 살짝 깨졌지만 시점 발표 노리고 들어간 거고 여기서 나온 게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8월 달에 한번 지지 받았다가 한번 깨긴 했습니다만은 깨고 다시 올라올 때 여기서 계속 지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 나올 때 살짝 깨고 간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살짝 깨고 17일 날 접근하고 이날 매수하고 이날 절반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최고점에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다시 매수 전략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수익은 요거만 들어간 거예요. 요거만 지금 여기 구간만 들어간 거고 여기 구간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다. 여기 구간은 아직 여기서 지금 다시 얘기 드렸는데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현재 뭐 어차피 매수가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현재는 두 번째 공략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수혜주기도 하니까 지금 오늘 시세만 안 나. 오늘 효성중공업이 잘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성중공업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신고가를 보시면은 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효성중공업. 자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잘 나왔고 이 전력설비 관련 때문에 잘 나왔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성중공업이 계속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전력설비 관련주들 계속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께서 HD현대일렉트릭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트럼프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저희 본부장님과 높은 수익률, 안정적인 매매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든통신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주요 시황과 업종 분석, 종목 분석까지 다양한 영상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방산주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업 분할 전부터 공략해서 계속 끌고 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10월 상승률 집계가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집계이고 월간 전체적으로도 첫 번째 주인 금요일부터 마지막 주 목요일까지여서 실제 10월 종목 상승률은 24%를 넘어가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데요.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로 급등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수혜를 받았다는 분석도 있는데 지금도 계속 보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요. 여러분 두 가지 포인트가 동시에 들어갔다고 보십니다. 방산주. 자, 방산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둘 중에 아무나 돼도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였어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안 하겠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국제관계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트럼프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죠. 당연히 않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뭐 하겠냐? 우크라이나 전쟁 미군은 지원을 끊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럼 우크라이나 지원 끊으면 그럼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원 안 하면 그럼 이제 저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날까요? 안 그런다니까요. 끝까지 저항해요. 그 러시아가 종전 조건이 뭐냐면 러시아의 종전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그걸 들어줄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수뇌부들 다 러시아 크렘린으로 와서 감옥 살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용토를 내놔. 오대사랑 다 우리가 다 점령할 거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 주둔시킬 거야. 이게 조건이에요. 종전 조건. 근데 이걸 우크라이나가 이 종전 조건을 받아들인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거? 우크라이나가 전부 다 죽는 한 있더라도 절대 이거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토에서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유럽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유럽이 지원하면 역부족이죠. 그럼 유럽은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미국만큼 무기를 많이 안 들 수 있고 단기간에 전략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말고 서방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빼고. 우리나라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무기 체계가 다 나토 규격이에요. 나토 규격 5.56mm 소총탄부터 해가지고 155mm부터 해서 모든 규격이 다 나토랑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안 하나 하더라도 전쟁을 안 하면 누군가 빠지면 그걸 대체하는 자가 필요하고요.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 오늘 미국 계속 TV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뭡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블록화돼 있고 나눠져 있는 각자의 지역 상황에서 맞춰서 자기들이 알아서 뭐예요? 독자 생존, 각자 도생. 그럼 각자 도생을 하려면 지금까지 유럽이 다 미국이 지켜주겠지. 미국이 지켜주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에다 투자 안 하고 우리는 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까지 전부 다. 근데 지금 각자 도생하라고 미국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 못 지켜주니까 그럼 그럼 안 지켜요 자기들이? 누군가한테 무기를 수입해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살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한테 가서 F-16 전투기 달라 그러면 4년 뒤에 배달 옵니다. 미국한테 지금 가서 팔라딘 9 자주포 달라 그러면요 몇 년 뒤에 배달돼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달라고 하잖아요. 최하 3년 걸려요. 배송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저녁 먹으려고 저기 배달의 땡땡 이런 데 해서 주문해요. 늦게 오면 화나잖아요. 음식도 그런데 무기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딱 미국에서 무기 살게 그럼 미국이 4년 뒤에 배달해 줄게 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한테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지. 그럼 누가 배송을 심지어 예상보다 더 빨리 해주는 그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기를 폴란드가 그 다음에 동유럽의 체코나 터키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한테 주문을 할 때 언제까지 해줘.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와요 무기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우리나라만 그 무기 체계를 다 그걸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산주가 안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트럼프 당선되니까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오늘 트럼프의 당선됐을 때 승리 연설을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셨어야 돼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 일론 머스크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그럼 내일 2차 전지 반대인가요? 2차 전지로 고마운 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가 접전 지역이었는데 심지어 트럼프가 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 이겼어요. 트럼프가. 거기서부터 타격 받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가 이번에 태풍 허리케인 홍수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 홍수 피해를 있으면서 다 침수되고 막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그거를 인터넷으로 해서 그걸로 사람들 많이 구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버텼다. 이거 때문에 트럼프가 대놓고 일론 머스크한테 고맙다고 오늘 얘기를 나왔거든요.
그럼 내일 그럼 2차 전지 그럼 테슬라가 올라가나요? 테슬라 지금 시간에서 폭등 중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스타링크 때문에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주항공 관련주들,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들 보셔야 됩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여기에도 엮여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 좀 확인하시고 지금 물론 우리가 전체 수익률은 약 40% 돼요. 지금 하나에로스페이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지 한 달 지금 9월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이걸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할 상장 전 그러니까 거래 정지됐을 때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라와서 지금 거의 수익률이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 아직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 드립니다. 네, 방산주는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수혜주라고 했는데요. 방산주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주항공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높은 수익률, 안정적인 매매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든통신만 검색하시면요. 주요 시황, 업종 분석, 종목 분석 등 다양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 리뷰를 해봤으니까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한번 알아가 봐야 할 텐데요. 자세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조금 확정될 때마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은 급락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그리고 경합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자세한 투자 전략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대표적으로 HD 현대 건설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장주고요. 가장 빠르게 올라왔는데 HD 현대 건설기기의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접근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관둘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건 트럼프 생각이에요. 혼자 생각이에요. 그걸 따라주지 않는다니까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관두려면 러시아 종전 조건을 따라줘야 되는데 러시아 종전 조건이 너무 과하다니까요. 그럼 그걸 협상을 해서 조절하면 되지 않겠냐? 그럴 경우에 그렇게 협상이 조절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여러분들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란 이거는 여긴 더 심해져요, 여러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오히려 이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측근에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쟁보다는 재건이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물론 우크라이나의 일부 재건이 전쟁 중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보자. 트레이딩 전략으로.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고가를 형성해서 내일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격하지 말자. 추격하지 말고 누릴 때 다시 보자.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척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수위하고 인수위한 다음에 취임하잖아요. 그 사이에 분명히 이 진척의 논의가 있을 건데 그럴 때를 노리자 차라리. 그리고 오늘 경협주들은 좀 많이 갔는데 경협주 중에 웬만하면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자, 다스코인데요. 다스코는 경협주이자 이 다스코 같은 경우는 경협주이자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경협주이자 실적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다르죠. 그렇죠? 시가총액은 정말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략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비중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실적이 괜찮아요. 그리고 다스코는 고속도로랑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스코가 재건 관련주이자 경협주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게 조금 더 추격은 이거 좀 보면서 할 건데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요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자. 오늘 부산산업이 오늘 급등했죠. 그러니까 경협주들이 일제히 다 오늘 급등했거든요. 윗골이 달긴 했고요. 경협도 급등했는데 이 부분도 좀 여러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럼프 관련주도 이쪽 부분 먼저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럼프 관련주들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경 썼던 종목들이 뭐냐면 비트코인 관련주들. 우리 기술 투자.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장중 1억 330만 원까지 제가 봤거든요.
오늘 우리 기술 투자가 의외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윗꼬리를 달았는데 저는 윗꼬리 달았으면 오히려 좀 더 괜찮다. 내일 위치상이 어느 정도가 갈지 모르겠지만 내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9,650원을 안 깨잖아요. 그럼 접근 가능하다. 우리 기술 투자. 그다음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 종가 고가로 끝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오히려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주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선 그래서 이쪽을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트럼프가 밀고 있는 게 화석연료잖아요. 화석연료 막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직 오늘 출발 안 한 조선주 그 다음에 화학주 중에 또 화학주도 좀 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제 마진이 유가가 급격히 올라오지도 않고 오늘 유가 하락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지금 현재 미국 그 해외 선물에서는 유가 하락 중이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당분간 우리가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쪽은 이쪽이지 않나. 그래서 이쪽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피해주를 좀 많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리스 트레이드 쪽에서 피해주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집권 2기의 수혜 종목으로 재건 관련주는 트레이딩 종목으로만 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HD 현대건설기계와 다스코 말씀해 주셨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로는 우리기술투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본부장님과 높은 수익률, 안정적인 매매 포인트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든 통신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주요 시황, 업종 분석, 종목 분석 등 다양한 영상을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면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해리스 트레이드 업종으로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이와 함께 2차 전지, 반도체, ESS,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의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마리아나 관련주 어차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보지도 않을게요. 자, 2차 전지 볼게요. 2차 전지. 오늘 2차 전지 다 폭락인데 자, 여러분들 2차 전지는 좀 시간 걸립니다. 이제 시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테슬라가 급등하더라도 내일 반등,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전 중요한 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하고 우리나라 전기차하고 좀 결국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배터리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오늘 2차 전지 왜 이렇게 급락하냐면 오늘 그만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세를 20% 최하 20% 매길 텐데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오늘 여러분 전 반도체 다른 생각이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차트 보세요. 삼성전자 오늘 많이 안 밀렸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뭐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도 똑같아요. 대만도 방위비 분담금 엄청 높게 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대만과 우리나라 차이점은 뭐냐? 우리나라는 그러면 트럼프 미국에서 방위비 그렇게 14조 원 내라 그래? 그럼 우리 안 내. 우리 안 내고 뭐 우리 그러면 다른 거 할 거야라고 우리는 선택을 그렇게 잘 못 해요. 근데 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대만은 제 두 번째 지지가 많은 국민당이 친중이거든요. 친중으로 돌아서면 돼요, 대만은. 그럼 트럼프가 그렇게 할 경우 대만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럼 돌아섰을 때 대만에 있는 TSMC도 같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있는 전 세계에서 TSMC 빠지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밖에 안 남아요. 그럼 오히려 이쪽은 수혜일 수 있다.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삼성전자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대표적인 소부장 관련주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안 밀렸어요. 별로. 거의 안 밀렸거든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잘 참고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히든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미 증시에서 분명히 히든 종목으로 얘기 드릴 거 분명히 스타링크 얘기를 드렸죠.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수락 연설에서 요거 했었다고. 자, 그럼 관련주도 보셔야 되겠어요. 스타링크 관련주들. 스타링크 관련주 2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랑 2개. 하나는 실적 괜찮은 종목, 하나는 충분히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저게도 유성통신이 알려줍니다. 두 개 다. 모두 다 이 종목들 하단에 링크, 그 다음에 유튜브 히든 통신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김정설 본부장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종목명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주식 공부방으로 입장이 됩니다. 주식 공부방에서 자세한 종목명, 투자 전략을 함께 알아가시고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같이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